자, BT입니다. 오늘 도표 문제 가져와봤는데, 이런 도표 같은 문제들, 그러니까 뭐, 빈칸 추론이니, 뭐, 거래 순서니, 아니면 뭐, 문장 삽입이니, 요즘 이런 것들, 함축적 의미니,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 이런 문제들도 풀쳐야지. 정확하게 뭐, 도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에, 뭐, 문법, 어법 나오기 전까지 한 18번부터 한 28번 정도까지 문제들 다 쉽게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수학 문제도 맨날 어려운 뭐 4점짜리, 5점짜리 그런 것들만 어렵다고, 4점짜리 이런 것들만 참 어렵다고 할 수가 없죠. 4점짜리 말고 진짜 뭐 3점짜리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2점짜리도 마냥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 왜 수학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다 틀리고 3점, 2점짜리만 다 맞아도 정말이지 뭐 어느 정도 쪽팔리지 않은 점수,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져도 한 4등급 정도, 잘하면은 3등급까지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전부 다 근데 막 4점짜리 문제들만 자기가 마치 못 푸는 것처럼, 그전에 2점이나 3점짜리는 다 푸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아. 영어도 보면 뒤에 진짜 뭐 빈칸 추론이니 뭐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만 지가 못 푸는 것처럼 그러는데, 이런 앞에 있는 도표 문제부터 시작해서 글 주제 묻는 문제부터 많이 틀린다고. 요즘은 특히 그런 것들도 몰라서 빌빌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부터 제대로 풀고, 그런 것들을 맞추는 2점이나 뒤쪽에 있는 뭐 30번대 후반 쪽에 있는 2점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누가 봤으면 30번 후반대에 있는 문제들은 다 3점짜리인 줄 알겠네. 자, 이런 도표 문제들도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크리테리아 이런 말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이런 거 기준이야. 스탠다드처럼 기준. 무슨 기준? people, 이렇게 명사 뒤에 조동사, 명사랑 주어 사이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때 사람들이 used to select, used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 왔으니까 used to 이 조동사로 뭐뭐 하곤 하다. 과거의 어떤 습관이나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동사. 이 사람들이 used to select. 사람들이 이 cosmetics라고 하는 건 화장품. UK는 뭐 영국을 얘기하는 거죠. United Kingdom. 영국에서 사람들이 화장품을 select, 선택할 때 사용하곤 하던 used to select. 사람들이 화장품을 선택할 때 used to select, 사용하곤 하던 크리테리아, 기준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quality, 품질, low price, 낮은 가격, recommendation of friend, 친구들의 어떤 추천, 아니면 미디어와 온라인 리뷰, 뭐 미디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 그는 후기들, 리뷰, 후기들, 아니면 scent는 향기, 냄새 이런 소리죠. 냄새. 그런 거. 요 5가지 기준으로 해서 연령층도 이렇게 세 연령층으로 되어 있네요. 18 to 29 years. 18세에서 29세. 30 to 59. 30에서 59세. 여기는 60 years plus.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화장품을 고르느냐 하는 거지. 자, 이런 거 내용하고 그럼 일치하는 거 보면,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했어. 자, this graph shows. 이 그래프가 뭘 보여준다고? The survey results. 그 조사 결과들을 보여준다는 거, 위에 그래프가. 뭐에 관한? About the criteria people used to select cosmetics in the United in 2017. 여기서 나오죠. 여기도 목적격 관계 생략해서 2017년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used to select, 즉 그렇게 cosmetics, 이게 화장품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화장품을 select, 고르다, 선택하다 할 때 그 select죠. 사람들이 그렇게 화장품을 고르는 데 사용했던 크리테리아, 기준들을 위에 어떤 survey result, 이 조사 결과들이 보여준다는 거. For all three age group, 그 세 개의 어떤 연령층, age group이라고 되어 있으면 연령층이 있죠. 아까 전에 뭐 18세에서 29세까지 또 30세에서 59세 또 60세 이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모든 그 세 가지 어떤 이 연령층에서 quality, 품질이, quality가 was the strongest motivator, 가장 강한 동기부여자. motivate 하면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동기부여를 해주는 존재였다만 화장품을 select,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화장품을 선택하기 위한 가장 강한 motivator, 동기부여자가 됐을 때. 여기 지금 보면 그렇죠. 여기 5가지 중에서 이 quality, 품질이 나머지 뭐 낮은 가격, 친구 추천 이런 것에 비해서 제일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 즉 화장품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거라고 나와 있었죠. 맞고, 이번엔 30세에서 59세 연령층에서는 low price, account for 이런 표현들도 보통 뭐 설명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비율 어쩌고 뭐뭐를 차지하다, 얼마를 차지하다 이런 뜻으로 잘 써요. 낮은 가격이 the second
largest percentage. 두 번째로 큰 퍼센티지를 차지했다. 뭐 중에서? among all criteria. 모든 그런 어떤 이 기준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퍼센티지를 차지했다. 여기 지금 보면 30세에서 35세, 여기 지금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잖아. 여기에서 low price, 낮은 가격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두 번째, 즉 quality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맞죠? 그 다음에 followed by 뭐에서 뒤를 따라했다고 어떤 친구들이 추천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미디어와 온라인 리뷰고 그 다음에 센티넨스 이거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뭐 퀄리티 그 다음에 low price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로 이렇게 퀄리티가 품질이 54 두 번째로 low price가 31 그리고 친구들 추천이 또 19 뭐 후기가 또 11 냄새가 8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퀄리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2번도 맞아. 3번 The percentage of difference 그 퍼센티지 차이 뭐 사이에 18세랑 29세 연령층하고 30세랑 30세에서 59세 차이 연령층에서 퍼센티지 차이가 was the greatest 가장 컸다. 뭐에서 가장 컸는데 for recommendation of friends 친구들의 추천에서 가장 컸고 그리고 scent 냄새에서 smallest 가장 작았다라고 되어 있죠. 보죠 뭐. 자 29세 여기 지금 보면 18세에서 29세하고 이 30세에서 59세 얘기하는 거죠. 18세에서 29세 친구들의 추천은 보면 18세에서 59세 28세에서 29세의 친구들의 추천은 35 그리고 또 뭐 30세에서 59세 연령층에서의 친구들의 추천은 19 그럼 이 두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16이라는 소리죠. 16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 그 다음에 가장 작았다는 게, 센트 냄새, 어디서 가장 작았다고 그랬어? 센트 냄새에서 가장 작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냄새에서 어떻게 가장 작은지 한번 보죠. 냄새, 센트. 냄새에서 보면, 여기 지금 당연히 18에서 28이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가장 작았다. 가장 작았다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봤나? 갑자기 이렇게 헷갈리는가. 이 사이에서, 가장 큰 거는 recommendation of a friend, 친구들의 추천. 거기에서 가장 컸고, 그리고 scent, 냄새에서 smallest, 가장 작았다.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친구들의 추천이 16으로 가장 컸고, 근데 잠깐 있어봐. 이거 조금 그런 것 같다. 여기 지금 이거 보면, 미디어와 온라인 리뷰, 같은 이 온라인 후기에서 차이 보면, 여기 지금 18세에서 29세가 28이고, 그리고 30세에서 59세가 11, 이 두 개의 차이는 따지면은 이거 두 개의 차이가 17이잖아. 그러면 가장 컸다라고 하는 이게 틀렸네. 그러니까 이 18세에서 29세의 어떤 연령층하고 30세에서 59세 사이 연령층, 그 두 연령층 사이에 퍼센티지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친구들의 레코멘데이션, 추천이 아니고 미디어와 온라인 리뷰,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친구들의 추천은 16의 차이고 미디어와 온라인 리뷰의 후기에서 차이는 17이니까 가장 큰 건 여기에서 가장 크다는 소리야. 조금은 헷갈리게 해놨네. 그쵸? 그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다니까. 조심 안 하면. 그래서 여기 지금 답이, 여기에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여기 지금 가장 크다 했는데, 여기 가장 큰 게, 이 친구들 추천에서 가장 큰 게 아니고, 후기에서, 리뷰에서 보는 거에서 가장 크다고. 친구들 추천에서 차이는 16, 리뷰 후기에서 차이는 17. 그러니까 17이 가장 크다는 거. 후기에서의 어떤 선택에서의 어떤 기준 차이가 가장 컸다는 거죠. 헷갈렸어. 3번이 답이야, 3번. 보통 이런 문제들이 끝에 4번, 5번이 주로 답이 나오지만 그것도 늘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1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처럼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보면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60 and older age. 60세 이상의 연령층의 어떤 사람들의 퍼센티지, who used the recommendation of friends. 친구들의 추천을 사용한 60세 이상의 연령층의 사람들이 그 퍼센티지,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twice, 두 배였다. 뭐에? 그 퍼센트, 이때치 가리키는 앞에 있는 퍼센트를 가져주는 지시대명사. 똑같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써주는 지시대명사였죠. 뭐에?
미디어나 온라인 리뷰의 그것, 즉 퍼센티지보다 2배였다. 보자. 60세 이상이면은 뭐 친구들의 추천이 지금 친구들 추천이 10이고 그리고 뭐 미디어 온라인의 어떤 그 후기가 5, 5니까 2배 맞죠. 10하고 5니까 2배 맞아. 그 다음에 the percentage of people 어떤 사람들 뭐만 하는 애 현재 분사 앞에 있는 people을 꾸미고 중간에 주격한다는 비동사 생략돼 있죠. 화장품을 고르는 뭐를 근거로 be based on이 뭐뭐를 근거로라는 소리죠. 뭐뭐를 근거로 뭐를 근거로 scent 냄새를 근거로 그것도 30세에서 59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냄새를 근거로 화장품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있어. 퍼센티지가 뭐 was the same 똑같았다. 뭐랑 똑같아. the same as랑 뭐뭐랑 똑같은 이라는 소리죠. 뭐야? 여기 대통령 앞에 있는 퍼센티지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앞에 똑같은 명사의 반복을 표하해서 60대 이상의 사람들의 그것과 똑같았다. 뭐 여기 보면 30세에서 59세 여기에서 어떤 냄새를 근거로 센트를 근거로 이 화장품을 선택하는 사람이 8이죠. 30에서 59세 이게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 똑같은 그 냄새를 근거로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도 30세 이상의 30에서 59세 이상의 사람들도 냄새를 근거로 해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게 8. 60세 이상의 사람들도 냄새를 근거로 해서 화장품을 선택한다는 거 8. 똑같죠. the same 똑같아.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30에서 59세 연령층에서 냄새를 센트를 근거로 화장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랑 60대 이상의 사람들의 그것, 즉 그렇게 냄새를 근거로 화장품을 선택한다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the same, 똑같다 해서 맞죠. 그래서 지금 답이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조금 헷갈리게 16, 17 진짜 한 끗 차이로 이것도 진짜 19하고 35의 차이가 16이고 뭐 11하고 28의 차이가 17이다. 뭐 간단한 더하기 빼기지만 이 더하기 빼기도 솔직히 못해서 버벅거리는 애들 요즘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약간 한 끗 차이로 틀리면 이게 3번이 답이라고 모르는 애들 많죠. 요즘 진짜 아주 뭐 상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것도 못하는 애들 많아. 예전에 저희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는 못하는 쌤들한테 학교에서 혼이 났다고. 뭐 진짜 기본적인 수학 계산 사칙연산 나와서 이렇게 칠판에 풀어보라는데 못 풀고 버벅거리면 당연히 손바닥 한 대 맞거나 아니면 저기 구석에 가서 손 들고 있거나 뭐 하여튼 좀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지. 요즘은 뭐 학교에서도 쌤들이 애들한테 그런 걸 뭐라고 지적질도 못하고 그렇게 지적질하면 금방진 애들이 지네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거나 하면 쌤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쌤들한테 엄마한테 다 알려줄 거라고. 쌤이 나한테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애들 앞에서 나를 창피를 줬으니까 엄마한테 다 알려줘서 쌤 신고할 거라고. 그런 말을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학교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제 이런 뭐 모른다고 야 너 이런 거 왜 몰라 하면서 뭐 과제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뭐 핀잔을 준다거나 혼을 낸다거나 그런 걸 누가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곱비리들 뭐 별로 없을 것 같죠. 지금 아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중고등학교 같으면 지네가 현역이니까 지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이들 보면 그것도 못하는 애들이 듬성듬성 많이 보일 테니까 알 거고 뭐 부모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애들하고 의사소통을 좀 자주 하는 부모들 같으면 그런 애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 오직 많았으면 요즘은 그런 경계성 지능이라는 말이 신조어처럼 생겨났잖아. 그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애들이 예전부터 없었던 건 아닌데 예전에는 그런 애들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요즘은 그런 애들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놀고 떠들고 별짓 딴 거 하는 데는 다 잘해요. 근데 유독 공부하는 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못 따라온 애들 많이 있어. 뭐 과목 안 가리고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안 가리고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해. 그런 애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혼이 나서라도 배울 만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 뭐 더하기 빼기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 그렇고 배웠으면 혼나서라도 배웠으면 덜 할 텐데 그 시기를 자꾸 놓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경계성 지능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일선에서 애들하고 쭉 지내보면 정말 그런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때 그 때를 놓쳐서 계속 그때 뭐 애들 좀 더 놀리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해도 된다고 아니면 뭐 애가 혼나는 것 때문에 막 학교를 찾아가든가 학원에 찾아가든가 막 쌤들한테 따지고 대든 부모들 우리 애를 감히 혼내냐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나 부모나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경계성 진행이 여전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 걔네들은 이제 교종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점점 사회에 적응 못하게 될 거라고.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번 그렇게 뒤처지기 시작해가지고 남들 이해하고 하는 걸 지금 문전유물하면서 멍하게 있으면 진짜 사회에 적응을 못해. 예전에 며칠 전에 봤을 때도 그런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딸내미를 둔 엄마가 애가 이제 사회생활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시키면 남들처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가가지고 엄마가 제가 같이 딸내미랑 같이 아르바이트 해야겠다고 둘이서 대신에 돈은 딸내미한테 줄 돈만 주면 된다고. 그 말은 결국 엄마가 딸내미의 부족한 부분을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채워서 자기가 대신 메꾸겠다는 생각이죠. 그럴 정도로 정말 필사적으로 아이의 어떤 사회 적응을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니까. 누가 알바 무슨 카페런에서 그렇게 한 사람 쓸 걸 두 명이서 그렇게 쓴다는 게 마음 편하게 쓸 사람이 누가 있어. 오히려 그냥 빠릿빠릿한 젊은이 한 명 쓰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차라리 뭐 기계의 힘을 빌리고 말지 말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두 명을 쓰겠어요. 그처럼 이런 기본적인 거 도표 문제라고 해서 이런 데 빌빌하고 난 이런 거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지지 말고 다 빌빌할 수도 있는 거니까 늘 이런 문제들 꼼꼼하게 풀 수 있게 읽고 찾아서 답 찾는 거 노력하라고. 무슨 빈칸 추론이니 뭐 글 순서니 그딴 것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런 것부터 다 풀고 이런 문제들부터 다 풀 수 있는 능력이나 갖추고 뭐 빈칸이 어려워서 글 순서가 어려워서 그딴 소리 하라고. 그런 소리 하는 놈들 지금 대부분은 모의고사 시험 치면 50점도 못 받는 애들이야. 50점도 못 받는 애들이 두둑하면서 뭐가 뭐 빈칸이 어렵고 뭐 글 순서가 어렵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추고 그딴 소리 하라고. 오케이?